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요 예측과 제품 조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 예측이 나온다 그죠? 수요 예측. 첫 번째 보면 수요 변화의 예측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변화 예측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수요 예측의 용도가 있다 그죠? 수요를 예측해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수요 예측의 용도에는 그 둘째 줄에 보면 미래의 시장 수요를 추정하는 겁니다. 미래, 이 정도 앞으로 팔리겠구나.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래의 시장 수요를 추정하는, 이걸 갖다 우리가 수요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예측을 할 때,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거 잘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인다든지 뭐 폐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두면 평가 기준이 나옵니다. 평가 기준. 예측 시스템이 있겠지, 그죠? 예측 시스템. 예측 시스템의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예측은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측의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정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예측의 간편해야 되겠죠? 예측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면 안 되잖아. 그죠? 간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측의 적시성. 그죠? 적시성. 이런 것들이 있다. 예측 시스템의 평가 기준에는 정확성, 간편성, 그리고 적시성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관로 네 번째 보면 수요 예측 방법이 나온다. 그죠? 수요 예측 방법이 있는데, 예측 방법에는,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주관적 예측법이 있습니다. 주관적 예측법이라는 것은 이 정도 팔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되는 그런 방법들이고, 그리고 객관적 예측법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관적 예측법은 정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성적 예측법, 주관적 예측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객관적이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되겠네, 이런 근거로 했겠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객관적이다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는 시계열 분석 예측법이 있고 또 인과형 예측법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측 방법에는 주관적 예측, 정성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객관적, 시계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넘어가면 이제 주관적 예측 방법이 나옵니다. 주관적 예측 방법은, 이 정성적이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주관적이다라는 거는 물어보는 거죠. 뭐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소비자가 됐든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방법,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성이 개입되겠죠. 그래서 개요에 보시면 장래의 기술이나 신제품은 과거에 있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정성적인 방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제품 시장 및 수요 등의 예측에 사용됩니다. 신제품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관련 자료가 없지. 왜? 새로 개발됐으니까 관련 자료가 없겠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주관적 의견을 토대로 한다. 주관적 의견, 누구? 전문가들. 그 밑에 있죠. 전문가들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되는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이거 새로 개발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사용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걸 갖다 우리가 정성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면 델파이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그 정성적 방법이다. 그죠? 정성적 방법. 정성적 예측 방법에는 구분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적인 게 있고 정량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 그죠? 정성적 예측 방법에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델파이법이에요.
델파이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정성적인 방법은 주로 보면 말로 하는 걸 알죠. 물어보는 겁니다. 알죠? 전문가들에게 이제 쭉 그 뭐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수요가 예측되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보내겠지, 그죠? 그러면 쭉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해서 다시 요번에 1차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보냅니다. 알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받아서 정리를 하고 이걸 되풀이해서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걸 델파이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알겠죠? 전문가들에게 하는 설문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델파이법 이렇게 해서 1번에 보면 끝에 첫째 줄 끝에 자료가 불충분한,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에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한 중장기 예측에 많이 쓰인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특징에는 그 셋째 줄에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는, 그죠? 종합해서 쭉 보내서 걷어서 다시 종합해서 다시 보내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 다시 정리해서 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는 피드백 과정을 거듭하여 의견을 좁혀나가는, 이걸 갖다 우리가 델파이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전문가들에게 이루어진다. 설문조사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판매원을 줘. 판매원 아무래도 판매원들은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지, 그죠?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매원 의견 종합법이 있습니다. 판매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는, 거기에 보면 판매원, 영업사원들이 되겠지, 그죠? 판매원이나 거래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걸 우리가 판매원 의견 종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경영자 판단. 경영자 이건 판단. 경영자가 이 정도 판매되겠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예측과 관련된 상위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다, 그죠? 경영자의 의견을 모아서 예측하는 기법.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패널 위원회라고 있다, 그죠? 패널들을 조사하는 패널 합의법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직관에 의해서 예측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을 듣고 이제 판단하는 정성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의견 조사에 의한 수요 예측법에는 시장, 소비자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유추에 의한, 이렇게 될 것이다. 유추에 의한 수요 예측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다, 그죠?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수명 주기, 도입 단계가 있고 이제 활성화 단계가 있고 이제 퇴보 단계가 있고 뭐 그렇겠지, 그죠? 죽는 단계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유추법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과거 유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비슷한 제품이 있었다, 이거죠. 그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보니까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예측하는 방법을 라이프 사이클 유추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성적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분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적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정량적 방법이 있다 그랬죠. 정량적 방법. 그래서 그냥 델파이법, 판매원 의견 종합법, 뭐 경영자 판단, 패널 합의법, 뭐 시장조사법, 그리고 유추에 의한 뭐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이 전부 뭐 거기에 나오는 정성적, 주관적 예측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적입니다. 정량적. 이거는 정성적인 방법이고, 정량적, 양적으로 하는 겁니다.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알죠? 쉽게 얘기를 하면 정량적이다라는 거는 객관적, 이거는 주관적이라 그랬지, 그죠? 주관적. 그렇게 해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시계열이 있습니다. 시계열이라는 거는 시간, 계절 이런 의미입니다. 알죠? 시간, 계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 의한 수요 예측이 있다, 그죠? 수요 예측. 그렇게 보면 시계열이라는 거는 시간, 계절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연, 월, 주, 일 등의 시간 간격 자료, 그죠? 이런 자료.
그리고 수요량, 매출액 등으로부터 추세나 경향을 파악하여 장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이걸 갖다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계열적 변동의 주요 구성 요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구성 요소는 뭐가 있냐면 추세 변동이 있고,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추세 변동이 있고, 그리고 순환 변동, 사이클이다 그죠? 순환 변동이 있고, 그리고 계절 변동, 계절에 따라서 뭐 여름마다 많이 팔리는 게 있을 것이고, 가을마다 많이 팔리는 게 있을 것이고, 겨울이 돌아오면 많이 팔리는 게 있겠지 그죠? 그런 어떤 계절 변동, 그리고 뭐 특별한 그거는 없지만 변동이 일어나는 불규칙 변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 변동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 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추세 변동은 추세 변동, 우리가 추세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세는 트렌드, 이렇게 해서 T로 나타냅니다. 용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T,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 알죠? 추세니까 추세.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출생률이 낮으니까 인구도 감소될